한국에 재벌 회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둘째 아들이 클럽에서 종업원 8명과 시비 끝에 집단 폭행을 당합니다. 보통 아버지라면은 경찰에 신고하겠죠. 이 회장은 달랐습니다. 경호원을 불렀습니다. 청부 폭력배를 불렀습니다. 쇠파이프를 챙겼습니다. 전기 충격기도 챙겼습니다. 예. 그리고 그 종업원들을 청계산으로 끌고 가서 직접 했습니다. 청부 폭력배에게 사례비로 건넨 돈만 1억 1천만 원. CNN이 이걸 보도합니다. 헤드라인이요. 한국의 마피아. 전 세계로 나갔습니다. 외신들이 충격받은 건 폭행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재벌 회장이 회사 직원들을 사적 폭력에 동원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심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본인이 직접 주먹을 휘두르는 신용을 하며 아구를 몇 번 돌렸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45일간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뒤늦게 드러났고 뇌물받은 경찰 간부 실형을 살았습니다. 이후 인터넷에서 벌어진 일이 더 웃깁니다. 한화 이글스가 야구를 질 때마다 올라오는 글. 회장님, 우리 선수들 좀 빠따 때려주세요. 한화에서 유일하게 빠따 칠 줄 아는 사람이 타석에 안 서고 있다. 화약회사 회장이라는 직함 덕분에 청계산 데이다라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한화그룹은 그렇게 한국에서 가장 밈이 많은 재벌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반전입니다. 그 빠따 회장의 회사가 지금 코스피 시가총액 5번째입니다. 영업이익이 8배나 큰 현대차를 시총에서 위협합니다. 주가 3년 만에 10배, 수주장호 62조 원, 영업이익률 37%, 삼성전자 반도체 호황기의 2배입니다. 더 웃긴 건요. 이 회사가 원래 삼성이었다는 겁니다. 삼성이 이건 돈이 안 돼 라며 내다버린 회사입니다. 그 버려진 자식을 한화가 주워왔고 회장의 장남이 올라탔고 그 다음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화약 만들던 회사가 자주포를 팔고 로켓 엔진을 만들고 달 착륙선까지 만들겠다고 합니다. 전과 있는 회장, 삼성의 버림받은 자식, 전쟁의 수혜자. 불편한 키워드 투성이인데 숫자가 너무 말이 됩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1577년 삼성정밀공업이라는 회사가 창원에서 태어납니다. 사업 첫 해에 미사일 추진기관 시제품을 만듭니다. 이듬해 공장을 짓고 항공기 엔진 정비를 시작하고 일본 미놀타와 합작해 카메라까지 만듭니다. 1987년 삼성항공산업부로 2000년 삼성테크윈으로 이름이 바뀌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대한민국 무기를 만드는 회사. 이력서를 보면 놀랍습니다. F-15K 전투기 엔진 정비, TI-50 고등훈련이 엔진, 수리온 헬기 국산화 엔진, K9 자주포. 대한민국이 스스로를 지키는 데 쓰는 무기의 뼈대를 이 회사가 만들었습니다. 9,000대 이상의 엔진을 누적 생산한 곳입니다. 그런데 2014년 삼성그룹이 이 회사를 통째로 내놓습니다. 이유요. 방사는 돈이 안 된다. 당시 삼성은 반도체와 스마트폰에 올인 중이었습니다. 마진 낮고 성장 느리고 뉴스에 나올 일도 없는 방사는 거추장스러운 짐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 SDI가 보유하던 지분 전량이 한화그룹으로 넘어갑니다. 이른바 삼성한화 빅딜. 여기에 알려지지 않은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승현 한화 회장과 이건희 삼성 회장은 15살 차이에도 형님, 동생 하는 사이였습니다. 김승견이 대한생명 인수할 때 이건희에게 형님, 금융 노하우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직접 찾아갈 정도. 2020년 이건희 사망 시 김승연은 빈소에서 친형님처럼 모시던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빅딜의 밑그림은 이건희가 쓰러지기 직전에 그려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벌 총수들의 수십 년 인맥이 1조 원짜리 거래의 배경이 된 겁니다. 한화에겐 로또였습니다. 화약이 주력이던 그룹이 항공 엔진, 자주포 생산 라인, 방산전자를 한꺼번에 얻었으니까요. 2016년에는 두산의 방위산업 부문, 두산 DSTI까지 인수합니다. 근데 인수한 다음이 진짜 문제였습니다. 삼성 직원들이 폭발합니다. 어제까지 삼성맨이었는데 오늘부터 한화맨이라고 2014년 12월 복수노동조합이 동시에 설립됩니다. 2015년 4월 삼성 계열사
역사상 최초의 정식 파업이 터집니다. 문호조 경영의 상징 삼성에서 파업이 일어난 겁니다. 인수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죠. 결국 그해 12월 최초의 단체 협약이 체결되며 갈등은 일단락됩니다. 삼성이 버린 자식, 한화가 주었는데 그 자식이 반항을 합니다. 혼란의 한복판에서 조용히 판을 짜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력서를 보면 아버지 동생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깨끗한 3세 도박이 시작됩니다. 아버지 김승현 29살에 회장 취임, 그룹을 수십 배로 키운 경영 천재. 하지만 보복 폭행으로 1심 징역 선고, 이후 집행유예 확정, 횡령 배임으로 또 유죄. CNN이 한국의 마피아라고 부른 그 사람, 둘째 아들 김동원, 클럽에서 8대 1로 맞은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그 본인입니다. 셋째 아들 김동선, 이 사람이 진짜 문제입니다. 음주 폭행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2017년 대형 로펌 김앤장의 신입 변호사 여러 명이 모인 친목 자리에 끼어들어 남자 변호사 뺨을 때리고 여자 변호사 머리채를 잡고 흔듭니다. 구속됐으며 이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인 김앤장 변호사를 때려도 재벌 3세에겐 솜방망이라는 사실이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자, 이 집안에서 장남 김동관은 어떤 사람이냐? 1983년생. 경기고를 다니다 미국 명문 사립 세인트폴 기숙학교로 유학. 하버드 대학교 졸업. 재학 시절 한인 학생회장까지 맡을 정도로 리더십을 인정받았습니다. 공군 학사장교 117기 입대, 통역장교로 복무, 최종 계급 중위, 2010년 한화 입사. 업계 평가가 인상적입니다. 깐깐하고 꼼꼼하며 세련된 매너. 한화 3세 중 유일하게 크게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보복 폭행으로 전과자가 됐고 동생들은 음주 폭행의 아이콘인데 장남만 조용합니다. 그리고 2022년 부회장 승진, 사우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의 차담회에 다른 그룹은 총수가 참석했는데 한화만 김동관이 나갔습니다. 그룹 내 승계가 사실상 완료됐다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린 결정, 방산 올인, 흩어져 있던 방산을 한 지붕 아래 모읍니다. 2022년 한화 디펜스 합병, 2023년 한화 방산 합병, 같은 하에 대우조선 해양을 인수해 한화 오션으로 재출범, 2021년에는 그룹 내 우주사업 조직 스페이스 허브를 만들고 직접 팀장을 맡습니다. 부회장이 실무팀장을 겸임한다. 내가 직접 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지상 K9, 천무바다, 한화오션 하늘, 항공엔진 우주, 누리호, 육해, 공, 우주를 아우르는 종합 방산기업. 이건 로키드 마틴이 걸어온 길과 같습니다. 설계도는 완벽했습니다. 문제는 딱 하나, 고객이 없었습니다. 유럽은 자기네 무기, 미국은 자기네 무기, 한국 무기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하루아침에 뒤집은 날이 있습니다. 2022년 2월 24일, 세계가 바뀌었고 폴란드에서 전화가 옵니다. 2022년 2월 24일 새벽, 러시아 전차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습니다. 유럽이 패닉에 빠집니다. 30년간 전쟁은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군축을 단행했고 무기 공장 문을 닫았고 예산을 줄였습니다. 독일은 자국 군사력이 나토 기준에도 못 미칠 지경, 유럽의 무기 창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진짜 쳐들어온 겁니다. 무기가 급합니다. 근데 살 곳이 없습니다. 미국은 자기 물량도 부족. 독일, 프랑스는 공장을 닫았거나 납기가 5년에서 10년. 지금 당장 실전에 쓸 무기가 필요한데 유럽 안에서 구할 수가 없는 상황. 이때 한국이 등장합니다. 왜 한국이냐? 세 가지입니다. 하나, 한국은 전시국가입니다. 북한과 70년째 휴전. 무기 생산 라인이 한 번도 멈춘 적 없습니다. 유럽이 평화를 즐기는 동안 한국은 쉬지 않고 만들고 있었습니다. 둘, 가성비가 말이 안 됩니다. K9 자주포는 독일 PZ, H2000과 성능은 대등한데 가격은 절반 수준이라는 업계 평가. 같은 돈으로 2배를 살 수 있습니다. 셋, 약속을 목숨처럼 지킵니다. 독일은 정치 논란으로 납기가 밀리고 프랑스는 관료주의에 막히는데 한국은 폴란드 납기를 맞추기 위해 한국군 내수용으로 생산하던 물량을 돌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대부분 모르는 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폴란드와 한화의 인연은 전쟁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폴란드는 원래 자체 자주포 크라프를 만들려 했어요. 자체 차체를 개발했는데 시험에서 연이어 고장, 최대 화력으로 포를 쏘면 차체가 심하게 흔들려서 조준이 안 되는 치명적 결함. 무려 18개월간 매달렸지만 해결 못합니다. 결국 2014년 포기, 그리고 K9 자주포의 차체를 수입합니다. 크라프의 상체는 폴란드산, 하체는 한국산. 한화가 크라프 120문의 차체를 납품하며 첫 거래가 시작됩니다. 이 8년간의 조용한 신뢰가 2022년 폭발합니다. K9 672문, 천무 발사대 기본 계약. 이후 실행 계약이 줄줄이 이어지며 2025년 말 1차 212 문 납품 완료. 폴란드 누적 수주만 18조 6천억 원. 그리고 이건 시작이었습니다. 노르웨이, 이집트, 사우디,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베트남 줄이 섭니다. 줄이 얼마나 길어졌는지 성적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숫자가 미쳤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펼쳐보겠습니다. 2025년 3분기 매출 6조 4,865억 원. 전년 동기 대비 147% 증가. 영업이익 8,564억 원. 79.5% 증가. 3분기 누적 기준 매출 185%, 영업이익 174% 증가, 연간 매출 추정 약 26조 7천억 원. 3년 전엔 9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3년 만에 2.7배에. 이런 속도로 크는 제조업 회사가 한국에 몇이나 될까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매출이 아닙니다. 마진입니다. 방산 수출 영업이익률 37.4%. 이게 어느 정도냐면 삼성전자 반도체가 호황일 때 20%대, 네이버가 20%대, 카카오가 10%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37%. 펀드 매니저들 사이에서 도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제조업이 아니다. 구독경제형 캐시카우 모델이다. 왜 이렇게 마진이 높을까요? 비밀은 구조에 있습니다. 첫째, 방산 수출은 선수금을 먼저 받습니다. 물건 만들기 전에 돈이 들어옵니다. 현금 흐름이 완벽합니다. 둘째, 무기는 팔고 끝이 아닙니다. 자주포 한 문 팔면 탄약 정비 부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10년 넘게 따라옵니다. 면도기 본체 싸게 팔고 면도날로 돈 버는 질레트 모델, 프린터 싸게 팔고 잉크로 돈 버는 HP 모델, 무기도 정확히 같은 구조입니다. 수주장호를 보겠습니다. 지상 방산만 36조 원 돌파 전망, 2021년 5조 1천억 원이었습니다. 4년 만에 7배. 한화 오션 등 해양까지 합치면 62조 원. 내일부터 영업을 완전히 멈춰도 수년간 일할 거리가 보장된다는 뜻입니다. 주가요? 2022년 초 10만 원대, 2025년 100만 원 돌파. 시가총액 약 38조 원. 코스피 외서 6위. 영업이익이 8배나 큰 현대차를 시총에서 위협합니다. 증권사 23곳 전부 매수. 목표 주가 최고치 162만 원. 2023년에 목표 주가가 13만 원이었는데 2년 만에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이 회사는 방산 재미없는 내수주잖아 였습니다. 삼성이 버린 이유가 이해되는 평가였죠. 그게 3년 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하실 겁니다. K9 자주포가 도대체 뭐길래 K9 자주포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단 근데 이게 뭐 하는 물건인지 왜 이렇게 잘 팔리는지는 대부분 모르실 겁니다. 쉽게 설명드립니다. 자주포는 스스로 달리는 대포입니다. 거대한 대포를 장갑차 위에 올린 거예요. 빠르게 달려가서 수십 킬로미터 밖에 적을 쏘고 다시 빠르게 빠지는 무기. 전쟁 영화에서 화려한 건 전투기와 전차지만 실제 전장에서 가장 많은 적을 제압하는 무기는 포병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걸 다시 증명했습니다. 미국도 동맹국들에게 포병 전력만이라도 증강하라고 권장하고 있을 정도. K9 스펙 52구경 155mm 포, 표준 탄약 사거리 최대 40km, 로켓 추진탄 쓰면 50km 이상, 분당 최대 6발. 핵심 능력은 쏘고 빠지기, 슛 앤드 스쿠트.
포를 쏜 즉시 위치를 옮깁니다. 적이 역포격 좌표를 잡기 전에 사라지는 거죠. 독일 PJH 2000과 성능은 대등합니다. 가격은 절반이라는 평가.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싸고 좋으니까 잘 팔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K9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생태계입니다. K9은 혼자 안 팝니다. K10 탄약 운반 장갑차가 따라갑니다. K77 사격 지휘 장갑차가 세트입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을 묶으면 화력 패키지가 됩니다. 한 나라가 K9을 사면 탄약도 한화에서, 정비도 한화에서, 부품도 한화에서 한 번 들어가면은 빠져나올 수 없는 구조. 아이폰 쓰면은 에어팟 애플워치, 아이클라우드에 묶이듯 K9 쓰면 한화의 무기 생태계에 묶입니다. 한화는 여기서 더 나갑니다. K9 유저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K9 운용국끼리 정비 노하우를 공유하고 불편 사항을 접수하고 운용 팁을 나누는 커뮤니티. 현재 회원국 11개, 폴란드, 호주, 튀르키예, 이집트,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핀란드, 인도, 루마니아, 베트남. 결과가 숫자로 나옵니다. K9의 전 세계 155mm 자주포 수출 시장 점유율 52%, 세계 자주포 시장 절반이 한국산, 21세기 서방 세계에 사실상 표준 자주포가 됐다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스페리컬 인사이트가 발표한 곡사포 핵심 제조사 목록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먼저 언급됩니다.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생태계를 파는 회사. 이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진짜 경쟁력입니다. 예. 근데 이 회사 K9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야심은 훨씬 더 큰 곳에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진짜 무서운 이유는 K9 하나가 아닙니다. 한 번에 다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폴란드 사례를 보면 이해됩니다. 2022년 K9 자주포와 천무로 시작했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화는 폴란드의 합작법인 HWB를 세웠습니다. 한화 51%, 폴란드 WB, 일렉트로닉스 49%, 천무 유도 미사일을 폴란드 현지에서 함께 만듭니다. 2025년 12월에 맺은 5조 6천억 원짜리 계약이 바로 이 천무 탄약입니다. 주목할 점은 발사대가 아니라 탄약이라는 겁니다. 플랫폼을 팔아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으로 매출을 쌓는 구조, 심지어 8조 원대 오르카 잠수함 사업에도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주포, 로켓, 유도미사일, 잠수함까지 국가 방위 시스템을 통째로 깔아드릴게요.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는 한국 기업은 하나뿐입니다. 이게 단순 수출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천무삼 차 계약 체결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단순히 한국에서 무기를 만들어 수출하는 방식을 넘어 양국이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공장을 세워 함께 생산하는 방식. 수출을 넘어 동맹 수준의 방산 협력으로 올라간 겁니다. 현지화는 폴란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루마니아에 유럽 최초의 자체 생산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2027년 가동 예정. K9 53문, K10 탄약 운반차 36대를 현지에서 생산합니다. 사우디와는 방산 합작법인 MOU 체결, 미국에서는 필리조선소에 7조 원을 투자하며 마스가 MASGA,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선봉장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너네 나라 안에서 만들어줄게. 이 육아 블록화를 추진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김동관의 진짜 야심이 드러나는 곳, 우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액체 로켓 엔진 6기 전부를 만든 회사입니다. 손재일 대표는 누리호 4차 발사 브리핑에서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3차 발사 이후 2년 반 공백기 동안 기술 인력과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었다. 하지만 버텼습니다. 2022년 세계 종합기업 선정, 2025년 12월 달 착륙선 추진 시스템 개발 사업 수주, GE 롤스로이스, 프렛 앤드 휘트니에 동시 납품하는 전 세계 몇 안 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방산에서 번 현금으로 우주를 키우고 우주 기술이 다시 방산으로 돌아오는 순환 구조. 로키드 마틴이 수십 년간 걸어온 길과 판박이입니다. 이쯤 되면 이건 사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잠깐. 이 완벽해 보이는 스토리에 큰 구멍이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냉정해져야 합니다. 핵심 질문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 회사의 성장 동력은 결국 전쟁 아니야. 맞습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가 안 쳐들어왔으면, 유럽이 군비 증강에 안 나섰으면 K9이 이렇게 팔렸을까요? 어려웠을 겁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 폭발은 지정학적 위기의 산물입니다. 투자자들의 가장 큰 걱정, 전쟁이 끝나면 낙관론, 전쟁이 끝나도 군비 증강은 멈추지 않습니다. 시프라이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국방비는 2조 4,430억 달러, 사상 최대. 나토는 GDP 2% 이상 국방비를 요구하지만 대부분의 유럽 국가가 못 채우고 있어요. 앞으로 수년간 군비 증강은 계속될 구조입니다. 그리고 수주 장호 36조 원은 이미 계약된 돈. 신규 수주가 당장 멈춰도 매출은 몇 년간 보장됩니다. DS 투자증권은 2029년까지 성장한다는 리포트를 냈습니다. 비관론. 이 US 방산 이금은 유럽산 무기, 우선 구매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급하니까 한국 무기를 사지만 5년에서 10년 뒤에도 같은 규모로 살까요? 유럽 블록화가 가속되면 한국의 자리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버넌스 리스크. 2025년 3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3조 6천억 원 초대형 유상증자를 발표합니다. 국내 증시 역사상 최대 규모. 다음 날 주가 13% 급락. 이건 사업 투자가 아니라 김동관 승계 작업 아니냐는 의혹이 폭발합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오너 일가가 100% 보유한 한화 에너지가 이 유증을 통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주주로 올라서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인베스트 조선의 분석이 날카로웠습니다. 한 바퀴 돌아서 오너 일가가 알짜 한화 에어로의 주요 주주로 올라선 셈. 한화는 승계와 무관이라고 해명했지만 시장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주총에서 손재일 대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했지만 일부 주주는 회사 차해 등 다른 조달 방법도 가능했다며 유증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주가는 이후 전 고점을 다시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이 에피소드는 한화그룹이라는 재벌의 그림자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경고등입니다. 이 리스크를 알고도 시장이 이 회사에 베팅하는 이유가 남아 있습니다. 1977년 삼성정밀공업으로 태어났습니다. 40년간 대한민국 국방의 뼈대를 만들었습니다. 2014년 삼성이 돈 안 된다며 팔아치웁니다. 한화가 주워옵니다. 삼성 직원들이 폭발해 역사상 최초의 파업이 터집니다. 아버지 김승현은 청부 폭력배를 동원해 전과자가 됩니다. 동생들은 음주 폭행으로 구속됩니다. 그 혼란 속에서 장남 김동관이 방산에 올인합니다. 한화디펜스. 한화방산, 한화오션을 합병해 육해공우주의 뼈대를 씁니다. 35년 한화맨 손재일 대표와 투톱 체제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합니다. 8년 전 크라프 차체를 납품하며 조용히 쌓았던 폴란드와의 신뢰가 폭발합니다. 18조 6천억 원, 노르웨이, 이집트, 사우디,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베트남이 줄을 섭니다. 3년 만에 매출 2.7배, 수주 장호 7배, 주가 10배, 시가총액 코스피 5위. 강점은 명확합니다. 62조 원 수주 장호, 37% 영업이익률, K9 세계 점유율 52%, 11개국 유저 클럽, 탄약 정비로 이어지는 반복 매출, 폴란드 루마니아, 현지 공장, 누리호달 착륙선으로 이어지는 우주 사업. 리스크도 분명합니다. 전쟁 종료 시 신규 수주 감소, 이 유방산 블록화, 유상 증자로 드러난 거버넌스 문제, 현지 생산 확대에 따른 기술 유출, 그리고 전쟁으로 돈 버는 회사라는 불편한 시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이 회사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여러분의 국민연금이 이미 이 회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만든 무기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수출이 반도체 자동차에 이어 한국 경제의 세 번째 기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이 돈 안 된다며 버린 방산, 그 방산의 영업이익률이 지금 삼성 반도체의 2배입니다. 이건 한화의 안목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계가 그만큼 불안해졌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회사의 미래는 이 한 줄로 요약됩니다. 세계 평화가 오면 이 주식은 하락한다. 하지만 세계 평화가 정말 올까? 예, 불편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K방산이라는 단어가 K-팝만큼 익숙해지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한국 방산의 질주가 어디까지 갈지 궁금하다면 구독 누르고 지켜봐 주세요.